안녕하십니까. 지구경영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국제내교협회 김지인입니다. 지구경영 인사이트는 국제내교협회와 그리고 그 내교육 특성화대학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경영, 그동안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이 지구경영을 키워드로 해서 많은 또 프로젝트들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경영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홍익정신을 글로벌화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경영하면 또 어떤 지식 학문, 어떤 이제 그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실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것들에 궁금해 하셨고요.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지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 중에서 우리가 청년 지구 경영자, 지구 경영을 실천하는 모델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추천을 해주셔서 그분들과 한 분씩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또 재학생 분이신데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기반 상담심리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채영 학우님. 김채영 학우님은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받았을 때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제 1학년 한 학기 다닌 거죠. 두 학기 다녔어요. 두 학기 네. 다녔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전에도 또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다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그러면은 언제 몇 년도에 이렇게 다니신 건가요? 17살 때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2021년도에 네,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대신에 가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 벤자민 학교를 먼저 다니고 있는 선배님들이 주위에 많은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벤자민 학교를 좀 접하게 되었고, 저희 친오빠도 먼저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저런 학교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가 다니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오빠도 17살이 되던 해에 바로 벤자민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빠가 바로 저희 집에서 나가서 저기 자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오빠랑 항상 만나면 다투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오빠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가끔씩 집에 올 때마다 뭔가 사람이 되게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이렇게 다툴 만한 거리를 오빠가 많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스스로 들어가지고 저 학교는 어떤 거를 하길래 오빠가 저렇게 사람이 부드러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어떤 학교다? 딱 한마디로 소개를 한다면 어떤 학교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하는 학교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이제 소개해 드린 경우가 제가 좀 있는데, 학교에 4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뭐죠? 5가지입니다. 5가지. 예. 오무학교였죠. 예, 네네. 오무학교입니다. 뭐가 없는 거죠? 5가지가 없고, 학교 건물이 네, 없고, 학교 건물, 교과 수업, 시간표, 학교 가르치는 교사님, 네, 교사가 없고, 교과 선생님, 시험이 없는 거? 시험 성적, 교과 과목, 선생님, 학교 건물 이렇게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무학교. 그래서 정말 그 뇌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가 이제 보스 법칙이 있는데요.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는 1년 혹은 이제 길게 다니면 지금 김채영님도 벤자민 학교 3년 다니셨다 그랬죠? 예, 저 3년 네,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또 그런 이제 삶의 경험들을 이제 쌓아나가는 그런 학교라.
학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벤자민 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제 입학을 할 때, 오빠가 이제 갔지만 또 부모님이 그래도 좀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평탄한 길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사실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첫째는 대안학교를 갔으니 둘째만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사실 처음에는 너는 그냥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께 드린 말씀이 엄마 나는 일반 학교를 그냥 가면 벤자민 학교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계속 남을 것 같은데 벤자민 학교를 가면 일반 학교가 가고 싶을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너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앞서 계신 분이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일반 학교를 중학교까지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딱 진학하려고 했을 때 내가 일반 학교를 그냥 진학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이유가 있어요. 오빠 모습을 보는 거 말고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벤자민 학교라는 곳이 뭔가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 자체가 저한테 메리트로 다가왔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서 그러면 내가 가서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네, 입학을 하였습니다. 예, 사실 그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런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시간표까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짜놓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벤자민에서 이제 하는데 그 이름이 드림 프로젝트인가요? 드림이어 프로젝트. 아, 드림이어 프로젝트. 예, 그러면 이제 김채영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3년을 재학을 했다 보니까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는 1년 차 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셨던 정치 동아리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 그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분야, 사회적 분야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게 문제가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활동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3년차 때에는 사이다 국토대장정이라고 벤자민 학교의 전통적인 국토대장정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또 단장을 감사하게도 맡게 되어서 한 36명 정도 되는 인원을 통솔을 하면서 강원도 일대의 국토대장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국토대장정 얼마나 그 전체를 이제 대장정이잖아요. 정말 네. 국토대장정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그 동해 쪽에 있는 해파랑길을 전부 걷지는 않고 저희가 아무래도 텐트랑 타프, 뭐 코펠 이런 걸 다 들고 캠핑장을 다니면서 하는 국토대장정이다 보니까 캠핑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었고요. 제가 단장을 했었을 때는 1박 12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부산까지 가신 거예요? 아니요, 동해 묵호역에서 출발을 해서 캠핑장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삼척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고성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하시면서 어땠어요? 되게 이제 힘들면 힘들 수도 있고 또 많은 또 청소년들이 국토대장정을 하기도 하는데 하면서 어떤 점들을 자기가 많이 느낀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국토대장정이 단장을 했을 때가 첫 경험은 아니었고 그 전해에 팀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단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 팀원으로 했었을 때는 그때도 조장을 맡긴 했지만 그래도
내 체력적인 한계와 우리 조원 5명 정도 돌아가는 그 정도만 제가 뭔가 책임을 지면 됐었고 내 힘든 거 내가 관리하면 됐었고 이랬는데 단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다 보니까 36명의 그런 안전과 뭔가 컨디션 그런 것들이 다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사실 굉장히 컸고 그 안에서 많이 부담이라면 부담됐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 가고 이렇게 해결해 가는 그 과정에서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해서 네,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이렇게 10박 11일 동안 몇 명, 32명이라고 36명. 36명 이렇게 같이 인솔을 하고 이렇게 갈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단장을 할 때요. 단장을 했을 때요.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저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동안에는 다 남자분들 저희 오빠가 단장을 했었고 그걸 처음에 만드신 분도 남자 선배님이셨었는데 제가 최초로 여자 단장을 하면서 저보다 체력 좋은 남자 친구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친구들은 아직 안 지쳤는데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티낼 수가 없잖아요. 다 그래도 단장이고 저보다 더 지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많고 그 친구들을 다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걸 티내지 못한다는 게 우선 가장 힘들었고 또 36명이라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각자의 체력 상황이나 각자의 감정 상태가 다 달라서 어느 때에 얼만큼 쉬었다가 갈 것인가 그리고 저희 밥을 다 해먹으니까 오늘 애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밥을 어떤 걸 먹여야 되나 이런 고민도 네, 많이 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든 게 네,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의 마음이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엄마와 아빠가 살짝 섞여 있는 네, 이렇게 온화하게만은 할 수가 없는 자리여서 또 그렇게 아이들을 다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부단장 친구가 또 있었고 저는 그래도 친구들한테 얘들아 가자 이렇게 힘내자 이렇게 하는 역할을 네,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체격도 훨씬 좋고 체력도 좋은 남자 이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은 잘 따라주던가요? 네,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이런 그 전자기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걷고 힘들면 저희가 가방 군장 같이 매는데 이걸 아이들이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지 않거든요. 네. 얘들아 쉬자 예 이러고 다 불러서 다 던져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은 파손의 위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 이렇게 수거를 해서 선생님들이 네. 보관을 하시니까 일단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가도 저의 말을 돈에서 잘 들어야 되는군요. 예, 저의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단장님 언제 쉬나요? 이렇게 아이들 또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이제 정치 동아리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 그 정치 동아리 활동은 어떤 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저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점자 보도 블록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뭘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그 애드보커시 활동이나 이런 걸 한 건가요? 예, 그 동아리에 가입한 친구들이 순서를 정해서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그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까지 발표를 하는 게 그 동아리의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집 밖에 나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백화점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백화점의 정말 큰 사거리에도 점자 보도 블록이 다 깨져 있거나 아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 당시에 또 코로나 시기였어서 지하철 개찰구가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던 시절인데 지하철을 처음 이제
지을 때 보도블록이 이렇게 방향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나눈 부분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네, 들어가게끔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더니 지하철 개찰구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 이것만 바꾸면 되었던 상황이라서 한 달 만에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더 살고 이사를 할 때쯤에 거기 도로 공사를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봤을 때는 거기 그 백화점 앞 사거리도 보도블록이 다 개선이 되어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정치 활동 일종의 이제 그게 이제 시민으로서 정치 활동을 한 거였을 텐데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이런 어떤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정치라는 맞습니다.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정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면서 정치라는 게 어렵고 뭔가 무겁고 이런 부분이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정치를 이게 내 삶하고 이렇게 좀 먼 걸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많은 부분 이제 투표하거나 선거권에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꾸려는 정치를 통해서 그런 시도를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청소년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런 체험들을 자꾸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벤자민 학교에서 이 프로젝트 활동 외에도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프로젝트로 당연히 성장하는 것은 맞다.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떠한 한 활동이 너의 성장에 변환점을 주고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어줄 수는 있는데 너의 삶 속에서 정말 일상 속에서 그게 실천되고 지속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이벤트였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다니는 동안 항상 학기 초 3월에 했던 거는 매일 아침에 4km 걸어서 인증하기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이불 정리해서 인증샷 올리기 뭐 이런 매일 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번 해서 끝나는 거로는 안 되는 거구나.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걷기 활동이나 뭐 이불 정리 아니면 3년 내내 계속했던 걸로는 체력 단련 프로젝트도 있었고 또 EM 흑공 던지기라고 해서 그 미생물이랑 이렇게 흑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이렇게 던져주면 그 강물이 정화되는 네, 그런 활동 꾸준히 했던 활동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옛날에는 가정에서 그런 교육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역할도 전부 그 공공교육기관으로 많이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좋은 습관 그리고 건강에 좋은 습관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자기 삶에 정말 필요한 거 이불 개는 거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런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교육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김채영님은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나요? 예,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해서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이런 건 아니지만 해 먹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그래도 마음을 내서 네, 하려고 합니다.
아, 집에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적도 있어요? 사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을 하니까 예. 아, 엄청 뿌듯해 하셨겠네요. 예. 네. 아, 지금 벤자민 또 인턴으로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아, 지난달에 퇴사를 네. 하기는 아, 했는데 그동안 네네. 졸업하고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또 이게 학생으로 있을 때와 또 인턴으로 있을 때 또 마음가짐도 다르고 보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인턴 생활은 좀 어땠어요? 네, 확실히 정말 많이 달랐는데요. 아무래도 첫 사회생활이고 첫 직장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면 사실 특히 벤자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적인 수업이 없고 내가 만들어낸 시간표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불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때가 아무래도 많긴 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항상 9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 오늘 조금 늦게 자고 싶어도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오랜만에 또 하게 되었고 또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다닐 때까지는 1년에 3번 중앙 워크숍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쓰는 게임 물품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쓰이는 뭐 종이, 뭐 보드마카 아니면 정말 이런 그냥 붙이는 이름표 이런 거 하나조차도 다 선생님들의 정성이 들어가서 다 직접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학습관 선생님들은 누구 참석합니다, 누구 참석 안 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정성이 담겨 있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그 학습관 지역별로 활동을 하면 선생님들이 또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사랑 안에서 벤자민 활동을 했던 거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벤자민 학교에서 많이 쓰는 그 모토라고 해야 되나? 그 문구가 있지 않나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네. 필요하다. 네. 정말 그런 이제 정성을 느끼신 네, 거군요. 지금 정말 많이 느꼈고 또 멘토님들이 많으시다 네. 보니까 네.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냥 오늘 한 번 뵌 멘토님, 그냥 오늘 한 번 멘토 특강 해주셨고 그게 물론 도움이 됐고 하지만 또 중앙팀에 있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멘토님들도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응원 메시지가 항상 오고 또 우리 아이들 워크숍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러면 멘토 특강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온 마을이 저를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또 이제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 하겠네요. 네. 네. 또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이렇게 일반 좀 남다른 선택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또 중학교 때는 또 일반 중학교를 다녔고 그때 친구들을 또 가끔 만나죠. 네, 아직 네.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어때요? 그 만나면서 이렇게 조금 다른 걸 느끼나요? 후회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 벤자민 학교 처음 왔을 때는 아직 조금 어린 마음에 나도 공부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대안학교다 보니까 친구들과 생활 패턴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달라져서 내가 뭔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의심도 사실 들긴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좋았고 그리고 그 활동 안에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고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친구들이 거의 다 대학을 가 있는데 저를 만나면 이제 하는 말이 자퇴를 할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요즘 애들이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그런 조별 과제나 아니면 그냥 대학 과제들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숙제 그런 건 있었어도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거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별 과제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힘들고 또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랬던 게 와, 저거 내가 벤자민을 다닐 때 하던 고민인데 저 친구들은 저거를 대학에서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너네는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저 힘든 거를 견뎌내고 있는 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럼 너는 대학 졸업하면 뭐 해? 이랬는데 그거는 졸업을 해봐야 알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모르지? 취업 준비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저 친구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없는데 저 힘든 걸 견디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벤자민 학교 다니면서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제 그런 걸 찾아나가는 시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도 처음 입학을 할 때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꿈을 찾는 1년이라는 것이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1년이면 제 꿈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을 하고 나니까 제 꿈을 찾기보다는 저를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던 시간이고 꿈이라는 것을 정말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찾아지는 그런 느낌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찾는 것에 대한 뭔가 강박?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온전히 여기에 내가 마음을 내면 그 프로젝트에서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언젠가 나의 꿈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차쯤에는 꿈을 찾고 싶어요 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다 즐기고 너무 재밌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차쯤 되니까 내가 뭔가 정확히 어떤 직업 막 이런 것을 갖는 그런 꿈보다는 뭐가 됐든 어디에 있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나는 해야겠다라는 부분은 많이 느꼈고 또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벤자민 학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홍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하는 활동인데도 그것을 홍익에 연결을 시켜서 다시 들으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EM 흑공 던지기 활동이 처음에는 그냥 뭐 하천을 맑게 해준대 막 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던 활동인데 그거를 3년을 거의 꾸준히 하다 보니까 3년을? 네, 3년 내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의 이 활동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고 그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함께 하는데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주변 어른분들이 이제 산책 나오신 분들이 이거 좋은 일 합니다 이렇게 칭찬도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국토대장정에서도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전체를 위해서 하는 선택
선택에서는 어떤 것이 지금 제일 좋은 선택일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음.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느껴질 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집에 와서도 아, 오늘 활동 진짜 잘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걸 보고 아, 이런 느낌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가야겠구나라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남을 도왔을 때 아니면은 홍익을 실천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했던 선택을 했을 때 느끼는 기쁨하고 또 좀 다른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편하려고 했던 선택에서는 당시에는 정말 내가 편한데 자기 전에 누우면 아 근데 그때 걔가 좀 불편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는 이 친구와 내가 함께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자기 전에 뿌듯했다 이렇게 잠들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기를 계속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려면 그것도 계속해서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벤자민 인상영재학교에서는 그것도 이제 어떤 그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네, 저는 그런 훈련을 정말 꾸준하게 받았는데요. 저희 선생님께서 한 1년차 후반쯤 되면 원래 10월쯤에 지구 시민 캠프를 갔습니다. 저희 때는 요새는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가서 거의 한 6, 7개월 정도 활동을 한 상태였고 그때부터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너를 봐라. 다른 그런 너의 주변 상황들에 그런 일어나는 이유 아니면 네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이런 것들에서 주변에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봐라. 네 마음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너가 지금 그 친구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모든 그런 사고들을 너에서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저에서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나는 지금 왜 불편하지? 아니면 뭐 좋고 행복할 때는 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 이렇게도 또 돌아보고 그 아무래도 불편한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내가 지금 어떤 부분 나의 무의식 중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길래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그 상황이 싫은 걸까 이렇게 네,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아, 10대 때. 네. 대단한 성찰의 네. 시간들이 있었군요. 사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저절로 이제 홍익의 마음이 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런 강박들을 계속 깨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청소년들은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실패한다라는 그 사회가 굉장히 그 초경쟁 사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초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다른 뭔가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잠깐 쉬고 뭔가 이제 시도를 해본다든가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그 선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기반 감정 코칭 상담심리, 뇌기반 상담심리학과에도 예. 이제 2학기를 마쳤다고 했는데 이 과를 또 이렇게 글사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 과를 또 이렇게 진학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벤자민 학교 활동을 할 때 계속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왜 그러는지를 느끼고 나의 무의식에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특별 프로그램으로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어릴 때 나는 어떤 가정 환경이었을까?
그때 내가 뭔가 결핍이 있었던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는 활동을 가끔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를 알아간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순간 위축된다던가 아니면 순간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특별 프로그램을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서 그게 아직도 내 무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뭔가 심리학 이런 공부 쪽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도 했고 또 예전부터도 저는 그렇게 심리학이나 심리 테스트 이런 걸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예전부터 심리학은 공부해보고 싶다, 심리학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를 선택할 때도 심리학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두 학기 지내보니까 어때요? 선택에 만족하시나요? 네, 저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2학기 때 편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1학년 1학기 필수 과목인 상담심리학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발달심리학이랑 성격심리학을 배우게 됐었는데요. 그 두 과목을 수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뭔가 마음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나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 이런 게 그냥 저의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발달심리학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어렴풋이 느꼈던 그런 결핍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결핍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학문으로서 정리가 되고 또 알게 되니까 더 새로운 느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먼저 체험을 하고 학문을 배웠다 보니까 그 학문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나는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글로써 배우니까 뭔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나 뭐 이럴 때에도 저 친구는 어떤 부분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힘들어할까?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조금씩 더 나만의 느낌이 아니고 정말 제가 꿈꿔왔던 그 남에게 도움이 되려면 아무래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만족 중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제 뉴질랜드의 지구시민 리더 과정으로 가게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지구시민 리더 과정은 이전에도 시범 과정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운영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학점 인정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구 경영 리더십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좀 더 힘이 느껴지네요. 지구 경영 리더십 과정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총 24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학기를 가기 때문에 1년이고 한 학기당 12학점씩 인정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시민 리더십, 지구 경영 리더십. 이 과정이 이제 이전에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 그 뉴질랜드의 지구시민운동본부가 있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마오리족 청소년들에게 뇌교육도 알려주고, 그 K 문화도 알려주고, K 컬처, 그 한류도 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나요? 우선 그 앞서서 시범 과정으로 운영이 됐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7월에 입국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한 1, 2개월 정도는 오클랜드에서 진짜 워킹 홀리데이 정말 집도 구해보고 뭐 잡도 구해보고 이렇게 하는 실제 워킹 홀리데이처럼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지구시민운동 본부로 넘어가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또 아무래도 대학 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점 인정이 되다 보니까
현지에 계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교수님 두 분과 오프라인에서 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온라인 화상 미팅으로 국제협력팀에 계신 분과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그것이 학점 인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12학점, 12학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지구경영 리더 과정을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 지구경영 리더 과정도 벤자민을 다니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갔던 선배들이 주변에 몇 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 와 멋있다. 나도 가고 싶다. 뭐가 그렇게 멋있어? 그냥 그 선배들을 갔다 온 선배들을 보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고 그 분한테서 그리고 뭔가 자신의 그 중심이 세워져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되게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너무 멋있었고 빛났었고 그래서 와 나도 저길 가면 저렇게 될 수 있나? 빛나는 사람이 네. 되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을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잊혀졌다가 벤자민 학교 3년 차 때 뉴질랜드로 지구시민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지구시민 리더 과정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봤을 때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새겨졌던 닮고 싶다라는 그런 존경의 마음이 또 올라오게 되었고 또 그때 감사한 계기로 저희 벤자민 학교 설립자님과 화상으로 성장 스토리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설립자님한테 저도 여기 지구시민 리더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네, 하신 거네요. 해가지고 설립자님이 그래 응원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채영아 가려면 일단 인턴을 하면서 내 옆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인턴십 과정도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사대 그 과정이 생겼다는 걸 듣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 지구시민 리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름이 지구 경영 리더 과정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앞으로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오프라인 교육의 이제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실제 사회와 그리고 지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천 역량을 기르게 하는 것이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의 목표이기도 해서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인재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그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즐거운 일만 있진 않겠지만 아주 힘든 일도 또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또 한 단계 또 성장하는 또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